민트 오디오북. 옹이 혹은 삐딱선. 정형석. 뒤틀린 옹이는 나무를 힘들게 하나 보다. 50을 간 넘긴 봉학중학교 교장 황동석은 출근하자마자 걸려온 면유지인 중앙의원 강원장의 전화를 받자 심사가 확 뒤틀려 임시 교무회의를 열게 한 뒤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다. 최 선생, 최용재 선생, 어제 어떻게 등산 지도를 했기에 아이들이 발목을 접질린 것은 고사하고 무릎이나 정강이 찰과상으로 피가 흐르는데 제때 치료를 못하고 귀가시켜 학부모로부터 거친 항의 전화가 오게 만든답니까? 이거. 황 교장은 언성을 높여 거칠게 내지른 뒤 뒷목을 다잡으며 이맛살을 찌푸렸다. 교장 선생님 진정하십시오. 흥부는 교장 선생님 혈압이 아주 쥐약입니다. 어쨌든 등산 대회를 주관한 학생과장으로 부상자가 나오고 뒤처리가 소홀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어제 같은 일은 되풀이하지 않을 겁니다. 최 교사는 후리후리한 체격에 서운한 얼굴로 깍듯이 황 교장을 향해 예의를 표하며 담당자의 입장을 서글서글하게 표했다. 그래요, 최 선생. 어제 등산 대회는 뒤처리가 매끄럽지 못했어요. 그러나 체육교사로 스포츠맨십이 체득되어선지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더 당당하게 다가오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요. 그리고 험한 산을 타다 보면 천방지축 애들이야 다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친 애들은 왜 치료도 안 하고 귀가시켰죠? 양호 선생은 뭐 했답니까? 황 교장의 흥분한 음성은 최 교사의 깍듯한 태도와 부드러운 목소리, 연한 미소로 이내 가라앉고 못마땅한 심기의 파편은 양호 교사에게 쏠렸다. 양호 선생은 어제 오늘 생리휴가로 결근했습니다만 교무과장 조 선생이 잠시 머뭇대다 겨우 입을 열었다. 그러면 대직 처리라는 게 있잖아요. 양호 선생이 못 가면 누구든지 구급약품 가방이라도 메고 갔으면 그런 사단은 나지 않았을 것 아니오. 아니 그렇게도 융통성 있게 일처리를 못해요. 노기를 누른 황 교장은 쭈뼛대는 교무과장을 더 닥달하였다. 교장 선생님, 양호 교사 대직은 학생과 소속 교사이고 양호 교사가 구급약품 가방을 챙겨 인계했는데 아마 빠뜨렸나 봅니다. 듣다 못한 유인수 교감이 마지못해 한마디 거들었다. 아니 교감 선생님, 학생과에는 저 말고 생활지도를 맡는 장 선생과 저 둘뿐인데 장 선생도 도교육 출장을 가고 없어 저 혼자 앞에서 등산 인솔하랴. 그리고 구급약품 가방까지 챙기라는 겁니까? 학생과장을 겸한 최 교사는 황 교장에게 고분고분한 태도와는 달리 윤 교감에게는 눈알을 부라리며 대들듯이 따졌다. 학생과장 선생님, 전에 양호 교사 있을 때도 축구부 학생들이 구급약품 가방을 메고 등산했잖아요. 윤 교감은 지난달도 최 교사가 구급약품 가방을 축구부 학생에게 매게 한 뒤 미혼인 양호 교사 손미숙 선생과 함께 앞에서 하하호호 짓거리며 인솔했던 사실을 떠올리며 지그시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교감 선생님, 그때는 축구부 애들이 양호 교사와 함께 가려고 빼앗다시피 메고 갔잖아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애들이 좋아서요. 역시 최 교사는 윤 교감에게 밀리지 않았다. 그런데 앞으로는 학생들에게 구급약품 가방을 매게 하는 사역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급약품 가방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작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다른 큰 부상이 있었다면 심각한 문제로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대처해야지 누구누구의 탓은 아니라고 봅니다. 역시 콩이야 파치야 학교 일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교사이기 이전에 노동자라고 주장하는 단체에 몸담은 30세 초반의 오 선생이 한마디가 들었다. 아, 그만 알아들었어요. 역시 오 선생은 젊은 사람이라 합리적이네요. 일을 추진하다 보면 언제든 허점은 보이는 법. 단 그 허점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지요. 등산대회는 우리 학교의 중요 행사인 만큼 전 직원이 한 팀을 이루어 대처해야죠. 등산을 주관하는 체육교사, 아니 학생과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교감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나서 교무실은 물론 양호실, 행정실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원만한 대행 행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교감 선생님께서도 좀 더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황 교장은 역시 노련했다. 학교 일에는 빠짐없이 나서 입바른 소리를 내는 노동자 교사 오 선생의 어깨를 짚고 입안의 혀인 최 교사는 힘을 실어주고 나이나 교직 경력으로 마뜩차는 윤 교감은 남을 통해 누르며 본인 의도대로 학교 일을 마음대로 처리했다. 윤 교감은 시선을 황 교장에서 오 교사로 이어지다가 최 교사에게 한참을 머문 뒤 이내 두 눈을 꾹 감았다. 윤인수 교감이 몸담고 있는 봉학중학교는 군청 소재지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시골 중학교이다. 남녀공학 한 학년 3개반으로 전교생이라야 300명 남짓 된다. 학교 뒤편으로는 400여 미터 봉학산이 병풍을 두른 듯 서 있고 면 소재지와 10여 분 거리인 학교와의 사이에는 송담들과 송천이 흐른다. 학생들도 여느 농촌 중학교 학생들처럼 순박하고 구김살이 없다. 학교는 2층 본관이 전면에 있고 뒤편 별관에는 체육관, 음악실이 있으며 학교 역사도 언 60년이 넘는다. 20여 명 남짓 되는 교직원은 매일 머리를 맞대고 마주쳐 가족적인 분위기다. 이 학교는 올해도 전교생이 봉학산 정상 복무봉 456m 등산대회를 가졌다. 복무봉은 동서로 이어진 펑퍼짐한 육산 봉학산의 정상이다. 그 모습은 30여 미터의 우뚝한 암봉으로 시내에서 보면 봉이 춤추는 형상으로 그 위에 올라서면 시내 일원은 물론 날씨가 좋으면 1시간 거리 군청 소재지까지 내다보여 그 장쾌함은 학생들 호연지기 함양에는 더할 나위 없다고 교사들은 입을 모으곤 했다. 어제 가을 등산대회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 학교의 전통으로 봄, 가을 두 차례로 나눠 치르고 있다. 등산로는 학교 교문을 나와 오른쪽 능선을 타고 정상인 복무봉을 밟은 뒤 서쪽 능선을 타고 다시 교문으로 들어오는데 비교적 완만한 경사이고 시간 반 거리여서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도 대체로 무난한 등산 코스이다. 어제도 오전 수업을 마친 전교생이 하늘색 학교 지정 추리닝을 입고 등산로를 따라 길게 이어진 행렬은 면 소재지에서도 한눈에 들어와 지역민들에게는 좋은 구경거리였다. 윤인수 교감은 요즘 들어 창밖을 내다보는 시간이 부쩍 잦아졌다. 뒤쪽 복무봉을 올려볼 때도 있지만 교문 너머 빤히 내다보이는 송천에 멍하니 시선을 꽂을 때가 부쩍 많았다. 끊이지 않고 흐르는 작은 하천 송천을 바라보면 그의 과거와 현재, 미래도 저 시내와 함께 흐른다고 여겨진다. 그가 교직에 들어온 지도 언 30여 년이 지났다. 고등학교 졸업한 그해 봄, 서울 명륜동 인문대에 합격했다. 그러나 1학년 1학기 수료가 전부였다. 농사를 짓는 삼남 삼녀의 장남인 시골 형편에서 더 이상의 도움은 염치가 없었다. 이태를 전국을 떠돌며 제주도 귤밭의 일당치기, 신안 염전의 연부, 부산 사하 신발공장 공원, 대관령 목장의 목부, 용대리 황태덕장의 일당치기, 그리고 주문진에서 오징어 배도 탔다. 그가 어렵게 모은 수백만 원의 돈으로
고향 근처 배구남 산방에서 고시 공부를 했다. 하루 한 차례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가 나무 한 짐을 부려주고 먹고 자는 것은 해결했다. 그리고는 한 보따리 사온 고시 수험서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싸움을 하였다. 이해를 하든 못하든 일독을 하고 재차 반복하니 조금은 윤곽이 들어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학 물맛을 겨우 본 입장에서 법학 수험서는 여전히 난해하였다. 나무찜을 내려놓고 쉴 때도 요점을 정리해 놓은 작은 노트를 들여다보았다. 그렇게 암자에 들어온 그 해와 이듬해 고시를 보았지만 앞길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옆 산방에는 30대 중반쯤의 창기라는 남자가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 검정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윤교감은 교재를 한번 훑어보니 광범위하고 복잡한 고시 수험서보다는 준교사 검정 시험이 어렵지 않아 보였고 국민을 통제하는 관리보다는 젊은 학생들에게 앞날을 펼치게 하는 교사가 마음에 들었다. 옆방의 큰 형벌인 창기 형의 도움을 받으며 같이 준교사 자격 검정 시험을 시작하였다. 수험서는 통신교재로 어렵지 않게 구하였고 창기 형과 선의의 경쟁을 해가며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이듬해 중등학교 사회과 준교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였다. 당시 교직은 이직도 심하여 3개월의 사범대 부설 연수 과정을 마치자 곧 발령장이 나왔다. 그는 안동에서도 버스를 2번 갈아타는 벽지중학교 사회교사로 부임했다. 전교생이 6학급밖에 되지 않는 작은 학교라 그의 전공인 사회과와 도덕 과목도 함께 맡았다. 그게 엊그제 같은데 30여 년이라는 세월에 강이 흘렀다. 그 사이 군대 다녀오고 결혼도 하여 일남 2녀를 거느린 가장이 되었다. 그가 봉학중학교에 온 지 3년이 되어간다. 승진은 비사범계여서 입직 동료보다 한참이나 늦어 여기가 교감 첫 부임지이다. 교감은 평교사와 교장 사이의 중간 위치로 애매한 때가 많다. 큰 학교 같으면 수업을 맡지 않고 교무만을 총괄하지만 작은 학교는 수업도 겸한다. 쉽게 말하면 교장과 교사 사이에 샌드위치 같은 입장인 셈이다. 윤교감도 하루 1~2시간꼴로 사회과목 수업을 맡고 있다. 그는 교무실에서 있는 것보다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의미 있고 시간도 잘 간다고 생각하니 천생 선생 체질인 것은 맞는 말이다. 적어도 아이들에게는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하얀 마음이 있다. 물론 일부 못된 귀여운 악동들도 있지만 황 교장은 올 3월 봉학중학교에 부임해왔다. 작지만 다부진 체격에 일자로 꾹 담은 입술과 상대를 지켜보는 두 눈은 날카롭다. 사범대를 나왔지만 일선 학교에서 몇 년 있다가 교육연구원에 들어가 입직 동기들보다 일찍 교감이 되었다. 다시 일선 학교에서 눈가림으로 몇 년 있다가 교육청에서 장학사로 실력을 발휘하여 갓 50이 되자 교장이 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세평이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그의 본 모습을 유감없이 드러내기 시작했다.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모토로 지금까지 학교 분위기를 일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먼저 학생 우선주의의 실천으로 욕설과 폭언, 체벌 및 단체 얼차려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에는 도둑고양이처럼 수업 중인 교실을 돌아다니다가 수학과 곽교사가 수업 태도가 엉망인 중2 어느 남학생에게 다소 거칠게 나무라자 말없이 한참을 지켜보다가 쉬는 시간에 그 교사를 교장실로 불렀다. 곽 선생, 무슨 일이죠? 엄청 소란스러워서요. 그는 아직도 분을 사귀지 못하는 젊은 교사를 건너보며 위엄있게 묻는다. 한 녀석이 엉뚱한 질문을 하며 수업 분위기를 해치고 있어 지적하니까 머리를 쳐들고 대꾸하여 나무라는 중이었습니다.
곽 교사는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애써 숨긴 채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곽 선생, 그래도 애들에게 이 자식이니 이 새끼니 이런 욕은 아니라고 봐요. 나도 숱한 교육 현장을 겪어보았지만 학생도 교육의 3요소인 만큼 존중받아야 된다는 게 이 교장의 지론이요. 교사 본연의 자세로 좀 더 학생을 아끼고 사랑으로 감싸준다는 마음으로 임했으면 합니다. 목소리를 착 가라앉히고 점잖게 젊은 교사를 훈계하는데 노련함이 번져나왔다. 곽 교사는 더 이상의 변명은 하지 않고 얼굴을 붉힌 채 꾸벅 목례를 하고 교장실을 나왔다. 지난주는 학생과장 최 교사가 말썽을 피운 학급을 상대로 얼차려 교육을 실시하였다. 평소 다혈질인 최 교사는 중3 남학생반에서 여선생 음악 시간에 불량스런 수업 태도를 보이자 담임을 제치고 학급 전원을 운동장에 집합시켰다. 제식 동작, 푸시업, 선착순 달리기를 실시하였다. 그래도 성에 차지 않았던지 마지막으로 들어온 10명을 이열종대로 지어 오리걸음을 시켰다. 녀석들은 힘에 겨운지 입을 벌리고 헉헉대며 어기적 될 때 예의 황 교장이 추리닝 바람으로 후미에 합류하였다. 최 교사는 약간 당황하였지만 이내 본인도 황 교장 옆에서 오리걸음을 걸었다. 녀석들은 처음에는 당황하였지만 호랑이 체육선생과 그보다 높은 교장 선생님까지 함께 뒤를 따르니 모두 진지하게 얼차려에 임했다. 그러자 최 교사는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얼차려 받는 학생들을 일으켜 세운 뒤 일장 훈시를 했다. 너희들 오늘 아주 새로운 경험을 하였을 거야. 일부 학생들의 불량한 수업 자세로 전체 얼차려가 있었고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녀석들 때문에 오리걸음 얼차려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 학교의 가장 어른인 교장 선생님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여러분의 얼차려에 함께 하신 것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실 것이다. 앞으로 너희들은 적어도 교장 선생님을 보아서라도 올바른 수업 자세로 선생님들을 대해야 된다고 믿는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최 교사는 웅변조로 힘차게 외친 뒤 황 교장을 지그시 쳐다보았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다시는 없겠다고 다짐합니다. 녀석들도 큰 소리로 외치며 최 교사를 따라 박수를 쳤고 황 교장은 고개를 주걱대며 아주 자애로운 모습을 얼굴 가득 보인 뒤 운동장을 벗어났다. 그날 방과 후에는 예정에도 없던 교직원 체육대회가 있었다. 테니스 코트는 황 교장과 최 교사가 한 조인 테니스 시합이 있었고 그 옆 운동장 한쪽 족구장에는 윤교감이 팀장인 몸치 교사들 위주의 족구 시합이 있었다. 물론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하얀 테니스 복장을 멋지게 걸친 교장과 체육교사가 한 조로 테니스 시합이었는데 거의 콜드게임에 가깝게 이겼다. 최 교사의 수준급 실력과 황 교장의 악착 같은 승부욕이 일구어낸 결과였다. 그에 비하면 운동에 별로 소질이 없는 족구팀은 승부에는 큰 관심이 없이 웃고 떠들며 체육대회를 마쳤다. 물론 퇴근 후에는 체육대회 뒤풀이가 이어졌다. 농협 앞 삼거리 봉학집에서 1차로 삼겹살에 반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가 있었다. 이어진 2차는 능력 있는 최 교사의 주선으로 학교 후원회와 동창회 임원도 참가한 방석집 복무옥에서 있었다. 황 교장은 1차를 마칠 무렵 행정실 전주사의 차량으로 교장 관사에 가서 샤워를 마치고 정장 차림으로 뒤 조금 늦게 참석하였다. 전주사의 검정 소나타 차량에서 내린 황 교장은 최 교사의 안내를 받아 복무옥 널따란 방 헤드 테이블에 앉았다. 이내 노래방 기기를 갖춘 복무옥은 맥주와 양주를 섞은 폭탄주가 이어졌다. 역시 오늘의 분위기를 이끈 멋쟁이 체육교사 최 선생의 건배사 제의에 따라
땅땅한 체격의 당당한 목소리인 황 교장의 힘찬 건배사가 있었다. 그리고 후원 회장, 동창회 임원의 건배사와 함께 폭탄주는 황 교장에게 이어졌다. 현란한 재담이 주특기라는 행정실 전주사의 진행으로 신나는 노래가 이어졌다. 황 교장은 요즘 한창 인기 있는 여가수의 애모를 멋들어지게 불렀고 우렁찬 박수 소리가 이어졌다. 최 교사의 능란한 노래에 맞춰 황 교장과 과거 사교계 전력이 있다는 여사장 오마담과의 사교 댄스 차차차는 과히 압도적인 분위기였다. 물론 윤교감과 비주류의 교사들도 폭탄주를 찔끔찔끔 마시며 해롱댔다. 자리가 파하자 황 교장은 행정실 전주사가 내민 하얀 봉투를 오마담의 사교복 가운데 꽂아주고 후원회장과 동창회 임원들에게 깍듯한 악수를 건네며 자리를 떴다. 최 교사 최홍재는 봉학중학교 학생과장 겸 체육교사이다. 훤칠한 체격의 시원한 마스크로 달변가이다. 늘 눈웃음이 떠나지 않고 자상하고 친절하여 누구나 일단은 호감이 간다고 한다. 전문대학 체육과를 나와 태권도 도장 사범, 헬스클럽 트레이닝을 전전하다가 20여 년 전 체육 특기 교사로 특별 임용되어 교직에 들어왔다. 50대 초반의 나이로 같은 연배의 황 교장과 교내에서는 깍듯하지만 일과 후 바깥에서는 아삼육이 되어 돌아다닌다고 한다. 취미도 비슷하여 테니스, 당구, 탁구 등 운동은 물론이고 술과 사교 댄스도 좋아한단다. 서울에 가족을 두고 혼자 봉학에 내려와 있는 황 교장에게 최 교사의 처도 내조를 잘하여 적잖게 집에서 식사도 대접하며 안팎으로 열심인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래도 교내에서는 그런 내색은 일절하지 않고 특히 교사들 앞에서는 교장에게 입바른 소리를 하며 할 말은 하는 교사 중에 한 명이다. 최 교사는 교장만큼은 아니지만 학교 업무 처리도 되는 일도 안 되게 하고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능력자이자 요령꾼이고 보니 직제상 2인자인 윤교감쯤은 우습게 한 지 오래다. 실은 지난주 등산대회도 이번 주 열리게 계획되어 있었다. 그날은 교내 독서 발표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바로 전날 오후에 일정이 갑자기 변경된 것이다. 분기에 한 차례 있는 교내 독서 발표회는 학교 학생과 각 반 담임은 물론 기획 추진하는 국어과 박 선생은 몇 주간 여간 신경 쓰지 않는다. 학생은 반에서 한두 명만 나오니까 예비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담임 교사는 여러 학생 중에서 선발해야 하니까 골머리를 알아야 되고 담당 박 선생은 학교 일정과 교사들 사정을 참작하여 기획안을 내고 교무회의를 거쳐 개회관을 확정한다. 아니 몇 주 전부터 추진해온 3, 4분기 독서 발표 대회를 갑자기 연기하면 어떻게 해요? 40대 초반인 국어과 박 교사는 출근하자마자 오늘 일정이 등산대회라는 것을 확인하고 옆에 앉은 교사들에게 불만 소리를 한다. 교사들도 처음 듣는 소리라며 어깨를 으쓱 올리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니 교감 선생님, 독서 발표 대회는 이번 주이고 등산대회는 다음 주잖아요. 이렇게 일정이 어그러지면 학생들은 물론이고 저는 어떻게 해요? 조용하고 여린 성격의 여교사는 얼굴을 붉힌 채 난감해했다. 방금 출근한 윤교감도 영문을 몰라 하루 일정표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교장실에서 나오는 최 교사가 별것 아니라는 듯 주위를 둘러보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어제 오후 갑자기 외부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학교 후원회와 동창회 일정을 참작하여 오늘 전통적으로 내려온 등산대회를 두 단체 임원들과 함께 갖는 것이 어떠냐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교장 선생님께 보고드렸고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곧 일정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최 교사는 주위를 휘 둘러보며 사람 좋은 얼굴로 자신 있게 얘기한다.
바라보고 있는 윤교감의 시선은 건너뛰고 있었다. 아니, 그래도 그렇죠. 그런 중요한 일은 일단 교무회의를 거쳐 교장 선생님 결재를 얻어야죠. 어떻게 일방적으로 학생과장 선에서 결정하고 교무회의는 추후 통보식이랍니까? 이번에는 윤교감도 평소 교감쯤은 무시하는 최 교사에게 작심하고 한마디 했다. 교감 선생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시급성이라는 게 있었다니까요. 학교 일처리는 사대에서 배우는 교육학만으로는 안 되는 변수도 있다니까요. 내심 전문대 출신이라고 피해의식이 잠재된 최 교사는 사범대 출신도 별거 아니라는 듯 볼멘 소리로 대꾸하고 있을 때 황 교장이 들어섰다. 다들 조용해요. 어제 오후 학교 후원회와 동창회에서 연락을 받았답니다. 두 단체는 학교 운영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기에 최 교사의 보고를 받고 내가 결정했습니다. 황 교장은 어깨를 앞으로 내밀며 큰 소리로 교무실을 압도했다. 열댓 명의 교사는 책상 위에 시선을 꽂은 채 조용했고 윤 교감도 송천을 건너보며 입을 다물었다.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다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학교 일에 뛰어봐요. 어제 오늘 최 교사처럼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도 순발력을 발휘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해보고 불평불만을 하셔야지. 황 교장은 이맛살을 찡그리며 윤 교감을 건너보았다. 으쓱한 최 교사는 개인 캐비넷에서 하늘색 추리닝을 꺼내 입고 서두르자고 소리치며 운동장으로 나갔다. 윤 교감은 후원회와 동창회를 설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끌려다니는 것은 황 교장과 최 교사의 또 다른 흑막으로 다가왔다. 전 주사는 행정실의 8급 상당의 기능직 실무관으로 20여 년 전 고용원으로 학교에 근무하기 시작했다. 우선 그는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슈퍼맨이다. 기본 업무인 시설 보수는 물론 회계, 물품 관리뿐만 아니라 문서 작성, 파워포인트 작업 등 웬만한 사무직 이상의 사무 능력도 갖고 있다. 공고 출신으로 컴퓨터, 배관, 선반 등 자격증만 10여 개 가지라고 한다. 강원도 H읍내에서 2시간 들어가는 상간 오지 농가에서 이남 사녀의 막내로 태어났다고 했다. 그것도 후실 자식이라 어려서부터 적잖은 서름을 받았다. 그의 어머니가 일남 3녀를 둔 상처한 중년에게 처녀 시집을 가 그와 누나를 둔 것이다. 어려서 나이 차이 10여 년 나는 형과 누나들이 득실을거리며 그를 앞에서는 예뻐하면서 뒤에서는 못되게 괴롭혔다. 더구나 고루한 사고방식인 할머니와 아버지도 적잖은 눈치를 주었다. 그래도 2살 위인 누나와는 죽이 맞아 초등학교에 들어가고부터 나아지기 시작했다. 욕설이나 가끔씩 구타를 하는 형 누나에게 여럿이 있을 때는 그대로 당하다가 그들이 혼자일 때 두 남매는 합동으로 대거리를 했다. 받은 만큼 욕을 하거나 뒤에서 갑자기 밀어 넘어뜨리는 등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이런 행동이 되풀이되자 배다른 형제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더구나 우악스런 그의 형이 오토바이 사고로 머리를 다쳐 전응으로 말이 서툴며 다리까지 절자 할머니와 아버지의 눈길이 달라졌다고 한다. 바람쟁이 형에게 쏠린 기대가 그에게 넘어가고 대접이 달라졌다고 했다. 중학교 들어가고부터는 상황이 역전돼 남매는 집안의 대들보 역할을 했다. 모자라는 형은 물론 시집 갔거나 객지에서 지내다 명절 때 들른 배다른 누나들을 철저히 무시하였다. 그에 비하여 할머니와 부모에게는 듬직함과 살가운 잔정으로 대해 집안의 저울 추는 두 오누이에게 완전히 기울었다. 전주사는 부모의 기대와 도움으로 배다른 형이 중퇴한 H읍내 공고를 졸업하고 농공단지 반도체 회사에 취업하여 가장 노릇을 독특히 하였다. 이제는
조모는 물론 부모마저 그의 눈치를 보고 배다른 형과 누나는 아예 상대를 하지 않고 눈을 부라리는 선에서 끝냈다. 군대를 마친 그는 세상 물정도 빠삭하여 조기축구회에서 알게 된 당시 모교 서묵과장의 추천과 도움으로 모교 행정실 난방 10등급으로 임용됐다. 독학으로 각종 자격증을 땄고 자기에게 우호적인 직원들에게는 특유의 넉살과 살가움으로 대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전 주사님. 아니, 전 선생님. 조금 전까지 먹통인 고물 컴퓨터가 감쪽같이 작동되다니. 중간고사 출제로 문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속을 썩여 눈앞이 캄캄했었는데. 신혼의 단꿈이 한창인 20대 후반의 가정과 5명의 여사는 눈물을 글썽인 채 전주사에게 고맙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뭘요? 그런 것 가지고요. 그런데 행정실 주사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니 느낌이 묘하네요.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오 선생님. 전주사는 머리를 긁으며 사람 좋은 웃음을 보냈다. 사실 8등급인 그에게 주사 호칭도 과한데 일반 교사에게 통용되는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니 그럴만도 하겠다. 역시 전주사는 맥가이버고 해결사야. 건너편 학생과에 앉은 최 교사는 엄지를 치켰고 콩이야 파치야 나서는 오 교사도 브라보라며 박수를 쳤다. 그러나 그는 모두에게 호의적인 해결사는 아니었다. 그에게 서운하게 대했거나 무시하면 동물적인 감각으로 직감하고 그 나름의 방법으로 대처하였다. 일전에는 영국과 홍 교사가 컴퓨터 단말기에 문제가 생겨 행정실에 정식 수리 의뢰를 했지만 부품이 없다느니 바쁘다느니 차일피일 미루다 홍 교사가 직접 전주사에게 아쉬운 소리로 구두 부탁하자 마지못해 수리를 해주는 방식이다. 물론 황 교장에게는 관사 수리나 필요한 개인 물품 보수는 척척 알아서 처리해주니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존재다. 학교 행사 뒤풀이 때나 읍내 교육청 출장 때는 꼭 자기 승용차를 동원하여 운전기사를 자처하였다. 봄에는 두릅이나 가을에는 버섯을 챙겨 입맛까지 돋우니 황 교장의 신임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윤 교감에게는 그렇지만은 않았다. 공식적인 업무 때는 마지못해 응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아주 냉정하였다. 전주사가 오늘 아침 일찍 출근해보니 교무실 온풍기가 돌아가고 있었다고 한다. 엊그제 윤 교감은 퇴근 후 혼자 남아 그에게 올라온 연구수업 계획안을 검토하였다. 날씨도 아침 저녁으로 춥고 몸살 기운도 있어서 온풍기를 작동한 채 계획안을 1시간쯤 들여다보았다. 머리가 어지러워 미진한 것은 내일 처리하기로 하고 주변을 정리한 뒤 분명 온풍기 스위치를 누르고 교무실을 나왔다. 그런데 그 온풍기는 작동 정지 스위치를 눌러도 온도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일정한 시간 뒤에는 스스로 가동하는 시스템이었다. 윤 교감은 며칠 전에 들여온 온풍기에 대해 사용 설명을 들었지만 조금은 기계치인 데다 어젯밤은 감기 몸살로 머리도 띵해 전원 코드를 빼지 않고 작동 스위치만 끄고 퇴근한 것 같았다. 한낮은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기온에 움츠린 채 출근한 교사들은 훈훈한 교무실 기운에 이제는 온풍기를 작동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아니, 교무실이 왜 이렇게 따뜻해요? 벌써 온풍기를 작동했나요? 최 교사와 나란히 출근한 황 교장은 평소는 교장실로 곧장 들어가더니 오늘은 교무실부터 들렀다. 벌써부터 온풍기를 작동하면 에너지 절감 시책에도 맞지 않고 에너지 운용 계획에도 없잖아요. 황 교장은 뭔가를 염두에 두고 변죽을 올리고 있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 지금 사무실 온도는 출근 후 작동한 것이 아니라 밤새 온풍기가 돌아간 것 같습니다. 온풍기는 에너지 소비도 엄청 심하지만 장시간 작동하면 엔진 과부하로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어느새 교무실에 들어왔는지 전주사가 평소 에너지 담당관이라는 면모를 드러내며 화재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니 뭐요? 그럼 어느 누가 임의로 온풍기를 가동하고 그것도 끄지 않고 퇴근했답니까?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요?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네. 에너지 시책을 따르지 않는 것은 둘째이고 학교를 홀딱 화마에 태울 뻔했잖아요. 교감 선생님은 누구인지를 밝혀내고 경위서를 진구받으세요. 황 교장은 땅땅한 체격에 길길이 뛰며 얼굴을 시뻘겋게 붉힌 채 큰 소리로 외쳤고 최 교사와 전 주사는 멀찍이 선 채 야릇한 미소를 건네고 있었다. 교장 선생님, 갑작스런 흥분은 요즘처럼 갑자기 기운이 떨어질 때 혈압에 좋지 않습니다. 교장실로 들어가시죠. 어젯밤 교무실에 불이 켜져 있다고 하니 누군가 야근을 하며 잡무 처리를 한 모양인데 금방 밝혀지겠죠. 그것도 교무를 총괄하는 교감 선생님께 지시를 하셨으니 어련하겠습니까? 양호 선생님, 청심환과 쌍화탕 아시죠? 다가선 최 교사는 사람 좋은 웃음을 얼굴 가득 머금은 채 황 교장의 한쪽 팔을 부축하며 교장실 문을 열었고 전 주사도 이만한 게 다행이라고 윤 교감을 건너본 뒤 한숨을 내쉬며 그들 뒤를 따랐다. 남은 교묵과 선생님들은 아침부터 무슨 일이냐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옆자리 동료와 수군거리거나 책꽂이에 머리를 감춘 채 책상 서랍을 열적게 뒤적이고 있었다. 윤 교감은 한참 동안 송천을 건너보던 눈길을 거두고 돌아서 복무봉을 잠시 올려본 뒤 어금니를 사려문 채 교장실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운동장 상공에는 까치 2마리가 새매 1마리를 가운데 두고 위아래로 오르내리며 교대로 덮치고 있었다.